심상치 않은 파도가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이번 조업은 부자가 함께 나섰습니다. 대통말 있는데 한 35분 정도 나갈 겁니다. 아, 그렇게 멀리 안 나가도 되나 봐요. 동해안 수심이 깊어가지고 그 정도만 나가도 충분히 조업 구역이 나와요. 수심이 깊은 곳이 주 서식지인 대왕문어. 요 며칠 바람이 심해 조업을 못하다 10일 만에 바다로 나서는 길입니다. 오랜만의 작업이라 기대를 품고 채비에 서두릅니다. 선장의 신호에 맞춰서 갑판으로 나선 선원들. 조업할 준비를 하는데요. 작업장에 도착했어요.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배. 통발을 놓아둔 포인트에 도착했다는 신호인데요. 먼저 부표부터 확인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부표를 건져 올리는 것과 동시에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됩니다. 30에서 40m의 긴 줄에 30개 정도의 사각 통발이 달려 있는데요. 양망기를 이용 바다 깊숙이 있던 통발을 끌어올립니다. 문어 올라오네요. 첫 통발에서부터 얼굴을 드러낸 동해안 문어. 그런데 어째 크기가 좀 작습니다. 와, 일단 한 마리 나왔네요. 네. 쳤습니다, 쳤어. 크기는 작지만 양망하자마자 올라온 문어. 시작이 좋습니다. 문어야! 문어야! 아이, 조금 큰 놈 큰 놈. 이 정도면 크기가 소중대 중에 소문어. 2kg. 2kg? 네, 여기 한 2kg짜리. 문어야! 문어야! 와, 문어야! 와, 아이고. 엄청 크네요. 이것도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는 쓸만해요. 얘는 한 4에서 5kg, 얘도 소문에 주게 해줄게요. 잡아 올린 문어는 반드시 망에 넣어 보관하는데요. 문어끼리 놔두면 서로 잡아먹어요. 문어가 동족을 먹는 습성이 있어서 조그만 문어가 통발 안에 들어가 있으면 큰 문어가 얘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오기도 해요. 예. 아주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 다 먹어요. 다 먹어. 양망과 동시에 투망 준비도 시작되는데요. 미끼는 정어리를 사용. 보통 한 번 조업 나갈 때 20kg, 3박스 정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양망에서 올라오는 통발에 정어리를 끼워 넣으면 준비 완료. 미끼를 어떻게 알고 잡히는 거예요? 냄새 그리고 기름기. 예. 그 유분에 의해서 문어들이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양망에서 올라온 통발들은 바로 배 뒤편에 쌓아둡니다. 넣기 좋으라고. 그 바닥에다 다시 투망해야 되거든. 아, 바로 다시 투망을 하나 보네요. 네, 땡기고 넣고 그래요. 사각 통발의 크기는 가로 120cm에 세로 80cm. 꽤 큰데요. 통발이 배 안에 꽉 차면 투망 작업이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청소한 통발 안에 미끼를 새로 끼워서 다시 포인트에 내려주는데요. 선장의 신호에 맞춰서 분주하게 진행되는 작업. 반드시 두 사람이 합을 맞춰서 하는데요. 발에서 발! 발! 발 조심해서 해. 발! 자칫 줄에 발이 감길 수도 있는 상황. 투망할 때 빠르게 통발이 나가다 보니까 저런 줄들이 꼬이고 막 엉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못 이제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저게 발에 감기는 순간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바다에서의 작업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 긴장의 연속입니다. 부자가 함께 배를 타는 날에는 조업은 아들이, 항해는 45년 경력의 아버지가 맡아 하는데요. 또 이제 또 다른 거 또 땡기려고
제비 찾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포인트에 도착. 심기일전에 양망을 시작합니다. 문어다! 문어다! 뿌려라! 한 마리씩 올라오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문어가 들어있는 통발. 힘 좋은 문어가 올라옵니다. 30개짜리 통발 한 틀을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만 2시간. 긴 시간 고되게 일했지만 문어 4마리 수확이 전부입니다. 뭐 문어가 좀 잘 나오는 편인 거예요. 아니죠. 잘 안 나오는 편이지. 지금 평소 작업량이 한 30% 정도 빼야 안 돼요. 한 7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6, 70kg? 10kg. 평균적으로 하루에 뭐 몇 킬로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평균적으로 뭐 인건비랑 뭐 이것저것 나가는 거 하면 한 하루에 그래도 한 100kg는 올라와야죠. 그 정도는 올라와야 이제 선주들도 남는 게 있는 거고. 기다리는 문어는 없고 불가사리들만 가득한 통발. 서둘러 다른 어장을 찾아 이동합니다. 목표가 다시 해야 돼. 어장을 표시하는 부표가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항해하는 데를 숯불에 감겨가지고 돌아다니기 바랍니다. 조업도 시원치 않은데 어망까지 잃어버린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 부표가 또 잘려가지고 지금 또 조세를 또 넣어야 돼요. 커다란 갈고리가 달린 도구를 조세라고 부르는데요. 줄이 끊겨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통발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깊은 바닷속까지 조세가 내려갈 수 있게 충분히 기다린 후 고정해 둡니다. 이제 바닥으로 완전히 딱 내려가고 나서 이게 딱 끌리게 되면은 얘가 탁탁탁 치거든. 이제 천천히 어장 주변을 돌아주면 되는데요. 순간 팽팽해진 박조기. 뭔가 걸린 모양입니다. 훅구에 걸렸죠. 이게 이제 통발 줄이라, 번줄이라. 통발 줄은 찾았으니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지켜보는 아버지의 표정도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기회를 챙기라, 기회로. 겨우 통발은 찾았지만 완전히 엉켜버린 상황. 밑에서 지금 다 이제 줄이 다 꼬인 거죠. 이제 그거를 올리면서 천천히 하나씩 풀어서 원상태로 이제 복귀를 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 줄을 잘라야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럼 통발도 못 쓰게 돼 어떻게든 줄을 풀어야 하는데요. 네, 됐어요. 생각보다 수월하게 줄을 풀어내는데 성공. 그제야 아버지도 조타실로 돌아갑니다.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괜찮은데 막 이 엉켜가지고 올라오면은 그 항상 주시해가 봐야 되거든. 그럼 이제 내가 앞에 가가지고 또그 발레 놓고 작업이 원활하게 되게끔 그걸 잘 봐야 되거든. 부자가 함께 배를 탄 지 4년. 아버지 눈에는 늘 아들이 걱정입니다. 항상 걱정이 되죠. 어떤 게 걱정이에요? 그 사고 날까봐 걱정이지 뭐 다른 게 있어. 줄에 발이 감겨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다시 올라왔어요. 아버지가요? 네. 무슨 생각 드셨어요? 생각이고 뭐 있으면 배고 뭐고 다 때려 쳐버리려고 그랬는데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육상에서 뭐 할 게 없잖소. 그래서 이제 또 마음을 잘 잡고 다시 또 시작했다고. 아드님 시키기에 정말 아버지로서는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 바다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없잖소. 굴곡이 없으니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보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배 다니지. 안 그러면 뭐 배 누가 다니겠어. 문어다! 한 차례 고난 끝에 만나 더욱 반가운 문어. 어우, 이번에는 크기도 꽤 큽니다. 그런 거는 이 중문어. 이 정도면 가격은 대충 이게 한 2, 30만 원 정도 하죠. 이제 뭐 애들 학원비는 벌었다. 계속된 조업에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연이은 문어 소식에 힘을 내보는데요. 어느덧 조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왔어. 네, 촬영 나왔어. 내가 올라온 데 있죠. 자, 왔다. 왔구나. 이게 동해안 대통령입니다. 혼자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묵직한 통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놈이 잡혔네요. 그냥 들기도 쉽지 않은 무게. 대물에 출연해 그야말로 배위는 축제 분위기인데요. 새벽부터 바닷바람 맞아가며 통발을 올린 보람이 있네요. 와, 사람만 하네요. 와, 이거 무슨 거예요? 이게 대문어예요. 대문어. 이게 동해안 대문어예요. 이게 지금 한 40km 나갈 것 같네. 잡아. 야, 아레스 같이 들어. (40kg) (50kg) 이런 거 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가공용 아니면 호텔 뷔페 이런 데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격 그 단가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도 뭐 40kg 한 마리 잡으면 60만 원, 70만 원 하니까 괜찮죠. 하루 조업 시간은 9시간에서 12시간. 종일 바다에서 무거운 통발을 이고 지며 조업을 한 선원들. 몸은 고단하지만 대물을 잡았다는 뿌듯함을 안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분주해진 선원들. 어휴, 괴물 나왔다, 괴물. 서둘러 어창에 있는 문어들을 옮길 준비를 합니다. 달아봅시다. 과연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35kg에 육박하는 무게. 자, 한눈에도 두툼해 보이는 다리와 빨판까지. 자, 사람 팔뚝만 다리 한 개가. 자, 이게 붙으면 안 떨어진다, 이거. 길이 최대 2m, 무게 50kg까지 나간다는 동해안 대왕 문어의 위험. 대단합니다. 문어는 주로 경매와 소매 두 가지로 판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 잡았대.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친 몸을 이끌고 온 곳은 직접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문어 잘 볶아자. 아, 문어 맛있게 볶으라고. 얼마비야? 가족이 함께 가게를 꾸리고 있는데요. 경매에 내놓을 문어를 제외하고는 직접 손질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가족들한테. 저희 어머니 문어만 40년 살았어요. 뱃일은 아버지에게, 문어 손질은 어머니에게 배운 거군요. 이제 많이 좋아졌지? 처음엔 어땠어요? 처음에는 잘 못 땄지. 이제는 많이 배워가지고 잘해. 문어는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숙회 형태로 가공을 하는데요. 1에서 3kg 기준으로 15분 내외로 삶아요. 겉은 살짝 쫄깃하고 속은 야들야들하게 삶는 비법이라네요. 삶은 문어는 찬물 샤워를 마친 뒤 그대로 걸어서 물기를 빼주는데요. 물을 안 빼면 이게 문어가 물기가 이게 다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받았을 때 물도 많이 생기고 좀 냄새도 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웬일에 숙회 가공까지 마치고 나서야 한참 늦어진 식사 준비를 합니다. 문어 두리치 잡숴봤어? 문어 두루치기부터 숙회까지 한 상이 차려졌네요. 빨리 앉아. 새벽부터 고생했던 선원들도 불렀습니다. 먹자. 고생해서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문어. 큼직한 문어 다리가 들어간 대구탕. 군침 도는데요. 런?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 진짜 부러워. 이제 봄이 오면 스태미나 음식인 문어를 드시고 올 한 해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문어는 그대로 즐겨도 좋지만 여러 가지 재료와 만나면 건강과 맛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타우린이 듬뿍 든 문어를 필두로 육회공을 합쳐 보양식을 만든다는 이곳. 먼저 문어는 깨끗이 씻어서 살짝 데쳐주는데요. 이제 해시탕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 아까 가마솥에 끓인 12가지 이상 약초를 푹 달여가지고 그 약초 육수에 토종닭 제일 큰 거 삶아서 일단 안 치고 이제 소갈비 그거 같이 넣어서 육수 맛있게 만들었고 이제 가리비 들어가고 홍가리비 들어가고 캐나다에서 오신 랍스터님 넣어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어 드시면 기운이 펄펄 나는 문어 올리겠습니다. 일단 기운이 펄펄 나려면 싱싱한 문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어를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어를 턱 올려드리죠. 드시고 기운 나시라고. 그야말로 육회공이 하나로 만난 보양식이네요. 와.